안녕하세요, 율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조화 또는 객체화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일단 구조화라든지 객체화를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개념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요. 좀 시간에 많이 쪼들리신 분들은 이제 무턱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. 다시 얘기하면 코딩을 조금 더 해보다 보면은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방 정리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죠.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은 이게 너무 재밌나요로 끝나요. 이게 너무 재밌죠, 당연히.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고, 예, 편해졌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코드가 규모를 갖지 않고 아주 자잘한 코드만 조금 해보고 맛만 본 상태라면은 이제 규모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규모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.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얘가 왜 쓰는 거지? 잘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간다.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제 만들었던 코드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좀 규모를 키워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거고,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를 조금 키워나가거나 또는 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 거예요.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것은 이 기계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. 여기 보여지고 있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. 이 PPT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.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되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 구조가 있어 이 안에는. 자, 열어보면요. 이런 식입니다.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가 선이 막 보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이 아니라 뭔가 잘 수납된 공간이 보이잖아요. 이거는 기계적인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또 작은 부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어쨌거나 모든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.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입출력하는 그런 API가 있을 수 있겠고요. 사용자 입출력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것을 입력받아서 값을 연산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있어요. 이 절차라는 게 있고 이런 절차가 잘 나눠진 그런 모듈들이 있는데요. 이게 모듈이에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시 얘기하면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듈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드가 그냥 절차만 있는 거죠. 그럼 절차만 있고 입출력만 있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냐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. 자, 왼쪽에서는 제가 모듈을 좀 빼버리겠습니다. 모듈을 빼면은 이게 기판에다가 바로 절차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형태, 이 코드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서는 이쪽 부분이 잘못됐으면은 여기만 손보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정하다 잘못되면 얘가 영향을 받아요. 또 얘를 하다가 잘못되면 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.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내가 손대다가 아차 싶으면은 이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모듈화가 잘 돼 있으면은 이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기판을 통해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. 이제 이 안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죠. 이게 바로 데이터의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다가 이거 점점 커지는 거야. 점점 커지게 되면은 얘를 좀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.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되지? 그럴 때 제가 구조적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와, 이런 것도 있었네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걸 또 이제 구조를 하다 보니까 구조화에 대한 문제가 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코딩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요. 일단은 여기까지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. 왜? 급하니까. 빨리 해야 되니까. 뭔가를 빨리 성과를 내야 할 경우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약간만 속도를 늦춰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객체적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.
자, 그럼 저희가 이제 대충 알았습니다. 이제 구조적인 방식에 대한 필요성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는 그럼 저희가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시간부터 자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 자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